이제 기출문제 86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론 15개, 실기 그 다음 문제로 교재는 532페이지 참고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돼요. 그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한 채를 풀었죠. 근데 만약에 나는 87회, 86회 이 기출문제를 다시 리셋해가지고 다시 풀고 싶은 사람도 있어. 다 입력했는데 다시 하고 싶어. 근데 다시 할 때는 내가 데이터를 넣고 결산까지 다 돌렸기 때문에 또 그 작업을 다시 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하고 싶을 때 하시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출문제나 다른 앞에 모의고사도 동일해요. 문제를 다 풀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안 넘어가네.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 반복해서 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데이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백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요. 제가 이 회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0863으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86회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데이터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예를 들면 자,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에 이렇게 막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서 결산 연습을 제가 보여드릴 때 제가 86회에 있는 결산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86회 기출을 결산을 미리 해놓은 상태가 돼버렸잖아. 얘를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거든요. 자, 원상복귀 하는 방식은요. 무언가 작업을 했는데 내가 작업하기 직전에 백데이터로 다시 복원하는 방법은 이미 되어 있는 거 봤죠? 이제 없어지게 하는 방법은 일일이 지우지 마시고요. 우리 처음에 프로그램 그 백데이터 다운받았던 요 2020년 어카운팅 원 그레이드라고 하는 압축 데이터 있었죠. 자, 요 안에 회사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데 내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 언제나 얘는 백데이터. 자, 얘를 다시 재설치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모든 파일에 다시 하는 거라 재적용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 그러면 데이터가 다시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자,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압축 해제가 다 완료됐대요. 그럼 닫으시고요. 두 번째, 압축 해제가 됐다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언제나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 안으로 백업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식은 꼭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이 작업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요. 회사 등록을 들어가셔서 상단 부분에 내가 다시 설치한 백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은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사용하시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애들이 데이터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갔다가 다시 우리 0863을 다시 들어가서 12월 31일자를 띄워볼게요. 어때요? 전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되게 많았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연습하다 보니까 뒤에 기출문제 중에서 몇 개 문제를 막 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건드린 것들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방식은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저는 86회 기출을 풀려다 보니까 앞에 데이터가 입력된 것을 기억나서 그걸 일일이 삭제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재설정한 거예요. 백데이터를. 완전 새하얘진 상태죠.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기출문제를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푸실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푸는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86회 객관식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고요. 객관식. 회계라고 하는 게 순환 과정을 거쳐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순환 과정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찾아보래요. 제가 시산표라고 하는 게 2개 정도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우리끼리 알고 있는 결산을 하기 직전의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부르고요. 수정 전 시산표를 토대로 막 결산 분계를 해. 그럼 결산을 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가 완성돼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재무제표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래쪽에 기말 수정 분계만 한번 봐요. 자, 기말 수정 분계를 근간으로 해서 기말 수정 분계하기 직전은 수정 전이어야죠. 후는 있을 수가 없지. 기말 수정 분계하고 나서가 나오는 게 수정 후인 거야. 적어도 1번과 2번은 얼토당토 안 해. 일단 버리고.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은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니까 3, 4 중에 답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찾을 게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그리고 나서 재무 상태를 마감하는 게 순서라고 그랬죠. 그것만 봐도 얘가 먼저 마감되는 게 절대 말도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야. 근데 조금 더 여기다가 들어가 보면 답은 3번 나왔는데 기말에 막 수정 분기한다. 이거 수정 분기하기 전에 또 무언가 있다. 그러면 그건 수정 전 시산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익과 비용이 마감돼. 그러면 제가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수익을 죽이고 비용을 죽여서 당기순이익을 완성해서 이익잉여금을 구성한 다음에 자본 계정에 넘겨준다고 그랬잖아.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넘겨주면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 재무제표라는 게 완성되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수정 후 시산표가 어디에 달라붙어 있느냐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중에 무엇이 먼저 완성되느냐가 키워드인 거야. 그러고 나면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일 어렵게 생각해. 뭘 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뭘 외워야 될지 나도 말을 할 수 없는 게 뭐를 또 찡겨 넣어가지고 넣을지 알 수 없잖아. 수정 전을 넣을지 아니면은 결산 분계가 되기 전에 무언가 다른 내용들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언가 키워드를 가지고 앞뒤를 잘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해요. 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원가랑 평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설명. 우리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100만 원에 취득할 때 수수료가 5만 원이 있으면 포함해요. 별도로 비용 떨고 얘만 원가 잡아요. 비용 잡는 거죠. 원가 포함하지 않죠. 얘만 단기매매증권만 이거 설명하네.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해서 제공하는 대가의 시장 가격에 얘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이 아닌데 100만 원만 잡고 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걸 별도로 처리하니까 옳지 않은 설명은 딱 1번이 아예 옳지 않은 설명이 나왔네요. 단기매매증권만 수수료 비용 떨었죠. 영업의 비용으로.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2, 3, 4번은 뭐 읽지 않아도 맞겠죠. 2번 매도 가는 증권의 평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손익이니까 이익잉여금에 가지 못하도록 기타 포괄이라는 자본 계정에 반영했었고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처분 손실이면 더하고 처분 이익이면 까는 방식으로 차가감했다. 만기보유증권은 중간에 공정가치 평가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좀 특이한 이름이었지. 삼각후 원가법 정도는 이름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만기보유증권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삼각하게 되는지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회계1급을 취득하신 다음에 세무2급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무2급 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회계1급은 단순히 이 정도는 이제 물어봐. 무슨 방법으로 평가했니? 그래서 요거 제가 정리해드린 게 이론 과정에 있었거든요. 표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문제. 매출채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걸 찾으래요. 여러분 매출채권은 두 개 묶은 거죠. 얘하고 얘. 완벽하죠. 2번. 매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은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지. 대손 예상. 보충법에 의해 가지고. 3번. 매출채권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다가 대손충당금을 표시해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요거 보여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상권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는 매출채권만. 기타 채권은 대손충당금, 아니 대손상각비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따로 구분해서 코드로 적을게요.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했죠. 둘 다 하면 안 되지. 판관비로 들어가야 될 건 매출채권에 대한 비용만. 답은 4번. 답이 틀린 설명이 4번.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실기를 들어가기 전이긴 한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들어갔을 때 재무상태표를 아직 결산하기 전이니까 요거 뜨는 거예요. 요거는 무시하시고 저는 요거 보여드리려고. 외상매출금은 현재 잔액을 물어보면은 얘죠. 요 두 개만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은 현재 3억 1,500이에요. 근데 3억 1,500만 원 밑에 충당금이 보여주는 건 이 중에 회수가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한 금액이잖아. 그러면 모두 보여요. 얘가 보이지. 얘에서 얘를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당금은 차감 계정이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회수 가능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설명이 요 설명이었던 거야. 교재 안에 나왔던 3번 예제가. 예, 3번이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답은 틀린 설명은 우리 찾았죠. 4번이 틀린 설명이고 4번 문제 가볼게요.
회계상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래. 이거는 회계 2급 수준이네. 일단 뭐 옳지 않은 거니까 맞는 거 안 맞는 걸 한번 찾아볼까? 1번. 대형 가습기를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돈은 필요 없죠, 지금? 돈은 그냥 읽지 말고 숫자 분개만 해볼게요.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거 맞고,